2차 세계대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 하면 어뢰로 미 군함을 맞춰 침몰시키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무슨 소리야? 일본군 하면 항공모함으로 진주만을 쑥대밭을 만든 거지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주만 공습도 어뢰를 투하하는 뇌격기가 1등 공신의 역할을 하였다. 일본군이 어뢰를 사용해 전가를 올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본 해군은 전쟁 전부터 어뢰를 주무기로 적과 교전하는 전술을 끊임없이 연구했고 이를 수레전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수레전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창설한 부대를 수레전대라고 불렀다. 그리고 오로지 수레전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끝판왕 군함이 등장했다. 좌현 20문, 우현 20문, 합쳐서 총 40문의 어뢰를 장전하고 있는 군함, 중내장 순양함 키타카미이다. 1차 세계대전 직전에 개발된 어뢰는 전강기 때 발전을 거듭하더니 무시할 수 없는 무기가 되었다. 함포는 기본적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고 설령 맞추더라도 이 당시 군함들은 튼튼한 장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무력화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죽창이 아니라 어뢰가 적함에 부딪히면 폭발하면서 선체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버리고 재수가 없어서 선체 측면이 아니라 배의 척추인 용골에 맞기라도 한다면 한 방에 격침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어뢰는 소형함이 대형함을 한 방에 격침시킬 수 있는 비수라고 판단해 어뢰정에 많이 장비했고 시간이 지나며 어뢰정이 대형화되면서 구축함이 그 역할을 물려받는다. 여기서 일본군은 재밌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된다. 바로 어뢰를 주무기로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 말이다. 앞서 말했듯 어뢰는 소형함이 대형함을 한 방에 격침시킬 수 있는 비수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함 혹은 중순양함 등의 주력함들이 어뢰를 장비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기본적으로 어뢰는 함포보다 사거리가 짧다. 아무리 길게 쳐봤자 10km 내외인데 이 정도 거리라면 아무리 흔들리는 바다라고 하더라도 8인치 이상의 함포를 가지고 있는 주력함들이라면 못 맞추는 게 바보일 정도로 근거리였다. 당시 가장 선진적인 영국 해군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근거리까지 주력함이 어뢰를 쏘기 위해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고 사용할 기회가 없으니 재수 없으면 피격시 유폭 날만한 약점을 추가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일본은 영국 해군과는 생각이 달랐다. 점감 요격작전이라는 전술을 기본 전술로 사용했다. 점감 요격작전이란 만약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주력함을 끌고 접근하면 주력함과의 교전을 하기 전에 보조함 중심의 함대가 먼저 나가 주력함을 공격해 주력함 중 일부분을 대파 혹은 격침시켜 주력함과의 교전 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는 전술이었다. 말 그대로 점진적으로 적의 병력을 감소시켜 아군 주력함이 요격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보조함은 경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같은 2급 전력을 말한다. 당연히 정면 승부로는 보조함 따위가 주력함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니 야전에 기습하는 게 메인이고 최대한 접근해 어뢰를 쏟아낸 뒤 재빠르게 연막을 펴 후퇴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희생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본군은 보조함이 대형함에게 피해를 주고 운 좋으면 격침시킬 수 있으니 아군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득이라고 생각한 거다. 이른바 해상 게릴라전인 거다. 일본은 이 게릴라 부대에게 쥐어줄 강력한 죽창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는데 바로 일본 해군하면 빠질 수 없는 산소 어뢰의 등장이었다. 이 산소 어뢰의 최대 사거리는 40km로 드디어 함포 유효 사거리 수준의 사거리가 나왔다. 야간 기습이 메인인 만큼 짧은 어뢰 사거리는 위험 부담이 컸는데 드디어 이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 거였다. 그리고 점감 요격전을 사용할 보조함들을 편성해 수레전대라는 전투 편제를 만들어 육성하였고 실전에 배치하였다. 단순히 육성하는 게 아니라 일본 해군 내 엘리트 수병들을 제2수레전대로 보낼 정도였다. 그래서 수레전대에 소속된다는 것은 수병들에게도 자부심이었고 꽃의 제2수전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렇게 수레전과 수레전대의 진심인 일본군은 끝내 수레전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군함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중내장 순양함 키타카미와 오오이다. 만재배수량 5100톤, 전장 162.15m, 무장 14cm 단장포 4문, 610mm 사연장 어뢰 발사관 총 10기, 최대 속력 36노트이다. 중내장 순양함은 키타카미, 오오이 두 척만 있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뭐니뭐니 해도 우연 5기, 좌연 5기, 양연의 총 10기의 어뢰 발사관일 거다. 기존 다른 구축함들이랑 비교해보면 어뢰 발사관의 개수 자체가 다르다. 발사관 하나당 4발의 어뢰가 장전되어 있어서 양연의 5기씩 한쪽에서만 무려 20발의 어뢰를 발사할 수 있고 도합 40발의 어뢰를 발사할 수 있다. 거기에 원형이 경순양함이라 최대 속도는 36노트로 빠른 속력을 가진 구축함들도 쫓아갈 수 있어 수레전대 기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중내장 순양함이라는 함종을 만든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 당시 수레전대의 기본 전투 방식은 야간의 견시병이 적함을 발견하면 은밀하게 어뢰를 발사한 뒤 어뢰가 적함의 명중에 혼란이 생기는 동시에 함포를 발사해 적이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휘몰아치는 거였다. 사보섬 해전, 과달카날 해전, 쿨라만 해전, 콜롬방가라 해전 등에서 활약을 하며 미군은 야간전에서만큼은 확실히 일본군보다 뒤떨어지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벨라만 해전까지 반복되며 미 해군은 수레전대만큼은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만큼 산소어뢰라는 물건은 함포전 교리 중심의 미 해군에게 카운터였다. 물론 산소어뢰라는 것도 쏜다고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무유도탄이기에 항주 오차라는 게 존재했다. 따라서 적함이 어뢰 항적을 발견해 회피한다면 피할 수 있다. 때문에 최대한 어뢰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레전대가 일제히 어뢰를 발사해 화망을 형성해야 맞출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함대 전체가 일제히 많은 어뢰를 발사해야 한다. 그리고 어차피 어뢰를 최대한 많이 발사한다면 구축함 전대가 합을 맞춰 한 번에 발사하는 것보다 한 척에서 같은 양의 어뢰를 발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다. 게다가 단일함이 화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수레전 수행 시 더 적은 양의 전력만으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키타캄이 단 한 척만으로 유구모쿠 구축함 2척 반 분량의 어뢰를 쏟아낼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키타카미가 기함으로 배치되어 있는 함대에는 구축함 2척 분량만큼 빼도 같은 양의 화망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다. 개조가 쉬운 것도 중내장 순양함의 장점이다. 어뢰 발사관은 그 특성상 함포보다 부피가 작고 갑판의 설치가 매우 간편하기에 공간만 된다면 원하는 만큼 어뢰 발사관은 늘릴 수 있다. 그래서 따로 중내장 순양함을 만든 게 아닌 쿠마급 경순양함을 개조해 만들었다. 쿠마급 경순양함은 고속 순양함이었던 텐유급 경순양함의 후속함으로 만들어진 군함이다. 14cm 단장포 7문의 주포와 4연장 어뢰 발사관 2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이미 함량이 20년 가까이 된 고물이라 개장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5척 중 쿠마쿠 경순양함 3번함 키타카미와 4번함 오우이가 중내장 순양함으로 개조되어 사용된다. 잘만 사용한다면 수레전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어뢰를 많이 가진 만큼 활약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후무후한 중내장 순양함은 수레전대의 기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에 활약할 것을 기대했다. 물론 아무런 전과 없이 패전을 맞이했지만 말이다. 일본군의 기대와는 달리 키타카미와 오우이는 실전에서 수레전대 기함으로서 활약하지 못했다. 수레전대의 전술에 의하면 키타카미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수레전이라는 것 자체가 트렌드가 지나도 한참 지난 게 한몫했다. 항공모함의 등장으로 더 이상 해전에서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상함들은 표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2차 대전 시 모든 함정들은 기회만 되면 항구에 들어와 대공포를 장비했다. 문제는 키타카미라는 녀석은 대공포를 장비해야 될 공간에 어뢰가 장비되어 있기에 대공포를 증설해 줄 수가 없어 양현에 25mm 연장 기총 2기가 전부였다. 이런 대공포로는 대응은커녕 주변에 다가오는 어뢰정을 상대로 위협 사격만 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어뢰 발사관은 조그만한 충격에도 폭발할 수 있어서 미군기가 기총소사를 긁기만 해도 유폭이 날 가능성이 높았다. 어뢰 발사관이 내부로 들어가 있어 최소한의 방어력을 가진 모가미급조차 미드웨이 해전 당시 유폭이 날 정도인데 단순하게 갑판에 나열되어 있는 어뢰 발사관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사실 이거는 단점이라고 할 수 없는 거긴 하다. 다른 구축함들도 어뢰 발사관이 갑판에 노상계로 되어 있기에 잘못 맞으면 침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함포가 부실한 거다. 수레전대는 어뢰만 쏘고 도망가는 게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뢰를 쏘고 난 뒤 명중할 타이밍에 돌격하고 함포전을 거는 거였다.
이러면 적군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뢰가 눈앞에 나타나 회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멀리서 불빛과 함께 한포가 날아오기에 패닉에 빠져버리는 거다. 다시 말해 어뢰는 제대로 맞춘다기보다는 적을 패닉에 빠뜨리는 용도며 어찌됐든 수레전대도 한포 사격이 주된 공격 수단이라는 거다. 하지만 키타카미는 중내장 순양함으로 변경하면서 14cm 단장포 단 3문만 가져 화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화력이면 구축함보다도 떨어지는 화력을 가졌기에 포격전을 수행 시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가지고 있는 화력을 최대한 빠르게 쏟아내 피해를 입힌 뒤 잽싸게 도망가야 하는데 어뢰 발사관 증설로 부족해진 화력이 발목을 잡은 거다. 그래도 어쨌든 어뢰를 많이 쐈으니 화력이 떨어져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뢰를 다 쏟기도 힘들다는 게 문제였다. 어뢰라는 물건은 당시 기준으로도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다.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 어뢰 한 발이 일본 육군의 사식 전투기 한 기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어뢰 장전이 무한인 월드 오브 워십에서야 어뢰 발사관 한 기에 장전돼 있는 모든 어뢰를 다 발사하지만 현실에서는 한 발 한 발 적의 항로를 예측하고 신중하게 발사한다. 이러니 어뢰 발사관이 많아도 모든 어뢰를 다 투사하기에는 낭비였다. 어뢰 40발을 쐈는데 단 한 척만 명중한다면 40기의 전투기를 손실하는 것과 같으니 항공모함이 아닌 이상이어야 손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뢰를 아껴놓고 포격전을 한다면 시한폭탄을 껴안고 한포전을 하는 것과 같기에 함부로 돌격할 수도 없다. 다른 구축함과 경순양함의 경우도 포격전을 하기 전에 어뢰 발사관에 있는 어뢰를 전부 소진하는 게 기본이었지만 이들은 어뢰를 가지고 있어도 8발 정도의 어뢰를 가지고 있는지라 그리 큰 손해는 아니었다. 결국 키타카미는 수레전대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어뢰가 아까워 전부 쏘지 못해서 제대로 포격전을 수행할 수 없는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거다. 결국 실전 한번 치르지 못한 채 키타카미와 오우이는 내부적으로 수레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개장 후에도 수레전대에 한 번도 배치된 적이 없이 제9전대에 배속되면서 태평양 전쟁에 뛰어든다. 이들은 전선보다는 수송선을 호위하는 임무에 자주 투입되었고 후에는 별 쓸모도 없는 어뢰 발사관 4기를 탈거하고 대발 동정이라는 상륙적 4기를 거치해 사실상 수송함으로서 사용한다. 하지만 1944년쯤 되니 슬슬 미 해군의 잠수함이 동남아시아와 대만 근처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들도 노려지기 시작한다. 오우이의 경우 홍콩으로 이동하다 미 해군 잠수함 플래셔에게 걸려 어뢰 4발을 맞고 침몰한다. 키타카미의 경우 같은 해 1월에 잠수함에 어뢰 2발을 맞긴 하지만 다행히도 침몰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 이후 수레전은 고사하고 절망적이었던 전황을 뒤집기 위해 슬슬 자살병기를 만들고 있던 일본군은 어뢰 맞고 항구로 돌아온 키타카미를 보고 어뢰 발사관을 제거하고 자살병기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유인 유도 어뢰인 카이텐의 모함으로 개조한다. 이 개조로 공간이 부족해서 터빈을 철거하게 되었고 속도가 36노트에서 23노트로 크게 줄어 고속 수송함으로서 역할도 잃어버리며 한포도 철거된다. 그러면 가이텐 모함으로도 전과를 내었느냐 하면 그런 건 없다. 그저 가이텐 모함으로 개조된 뒤 그대로 45년 7월에 있던 구례 군항공습으로 대파되어 패전을 맞는다. 전후 공작함으로 잠깐 이용되다 46년 해체되면서 전후무후한 중내장 순양함 키타카미와 오우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중내장 순양함이라는 컨셉은 상당히 신박하며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군함이긴 하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만 완벽했을 뿐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은지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런 비슷한 류의 군함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항공전함 2세, 류조, 그리고 중내장 순양함 키타카미처럼 말이다. 이론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론보다 중요한 건 실전이라는 것을 키타카미를 통해 배우게 된다. 여담으로 월드 오브 워십에서도 키타카미가 출시되어 플레이어들의 가슴을 뛰게 하였고 뛰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많은 자원을 투자해 키타카미를 출고했다. 하지만 이게 웬걸? 많은 자원을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은 성능을 가져 띠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고증대로 한포는 약한데 4티어 쿠마 선체는 그대로 가져와서 장갑은 종이장이며 어뢰 40발 다 장전되려면 5분을 기다려야 해서 전탄 발사의 로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자원을 투자해도 성능이 좋지 못하다 보니 게임 내에서 자랑질 정도밖에 장점이 없다. 이걸 출고한 사람들은 소와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